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월요일에 1% 하락해서 끝났고요. 62평 수렴했습니다. 62평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다는 건 종목이 나쁘거나 아니면 시장이 나쁘거나 둘 중 하나가 있었다는 건데 여기에서도 가격 조정이 끝난 겁니다. 근데 종목이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근데 시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변동성이 조금 커져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이제 22평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조정 구간을 받았고 여기서 가만히 등락을 하고 있는 정도. 이제 하락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종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가만히 있더라도 6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뭐죠? 60일 동안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나오는 평균 가격입니다. 대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지나면 60일 선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코스피는 62평을 수렴하게 되겠죠. 즉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는 정도로만 보내더라도 62평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여기 수급에 대해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6년도에 AI 투자를 하지 않는다. 즉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박살이 나야 됩니다. 엔비디아 주가 지금 조정받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올라온 건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충분히 올라왔어요. 이 정도 조정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조정도 없이 주가가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만 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AI에 대한 부분들 그래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이 여기 10월 말까지 해서 가격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돌면서 나스닥과 함께 엔비디아 그리고 빅테크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는 현상들이 있었죠. 근데 이건 단순히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쵸? 시점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금리를 다시 올린다거나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 금리를 다시 높이고 양적 긴축을 다시 하고 양적 긴축을 종료한 게 11월 달입니다. 이번 달이에요. 근데 지금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단지 12월 달에 금리가 인하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서 하락하고 있는 거다. 즉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을 때 올라가 있었던 부분은 다시 반납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고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마이클 버리나 이쪽에서 계속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 펀드를 폐쇄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라클을 걸고 넘어지고 오픈 AI의 회계인이 누구니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너무너무 좋고 성장성은 주가가 올라온 폭보다 성장성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진율은 70%대 고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그 전 하퍼 그리고 지금 블랙웰에 대한 매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루빈이죠. 루빈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하게 미래 가치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고 26년도에도 AI 투자는 지속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AI 투자가 26년도에 되지 않을 거야 이런다면 지금이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AI 관련주들 두산 에너빌리티도 AI 관련주입니다. 왜? 원전이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지 마는지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즉 원전 없는 AI에 대한 운영은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내년이면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될 테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지금은 단지 금리를 12월 달에 낮추려고 했었는데 그 낮추는 그 시점이 약간 늦어졌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수익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지금 수익이 아닌 게 아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신고가를 올해 2월 달에 신고가 만들고 그래 여기서 수익 못 볼 수 있어. 근데 관세 회복
돌파, 이 구간에선 수익을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돌파하는 과정에서 전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도 수익을 보고, 만약에 지금 내가 뭐 9만 원대, 뭐 8만 원 후반대 여기 물려 있어서 밑을 보니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반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시장은 비싼 주식을 사야 되는 건 맞지만 올라갈 때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는 부분들을 내가 싸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AI 관련주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렇게 안 가던 삼성전자가 어때요? 지금 신고가예요. 물론 지금 조정을 주고 있죠. 시장이 조정을 주니까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조정 이유하고 같습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9월 달에 거의 한 6만 원대 하던 게 지금 고가 보면 얼마예요? 11만 원. 거의 한 100% 정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고가 얼마예요? 64만 원입니다. 근데 9월 달에 어때요? 25만 원. 100%가 넘게 올랐어요. 50만 원이면 100%인데 한 150%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지금 시장은요, 하이닉스가 앞에서 땡기고 삼성전자가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이제 벗어났죠. HBM 퀄테스트 플러스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 통과하면서. 그러면 HBM 퀄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여기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 상승폭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HBM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26년도, 27년도까지도요. 그러면 HBM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당연히 GPU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GPU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데이터 센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원전에 대한 수요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즉 지금 현재 2050년까지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뀐 게 있나요? 원전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고가부터 빠지네, 왜 이렇게 빠지냐, 62평 깨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그냥 무시하고 지내셔도 됩니다. 단 우리가 순환 매도는 차원에서 종목군들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 돌리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그래요. 11월 달에 제가 바이오 종목군들로 수익 구간을 좀 크게 가지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펩트론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매도 한 결과 어때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29%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만 계속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지난 금요일 날 13.9%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모두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뭐예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이렇게 22평 리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구간을 잡고 있지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 구간에선 팔았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을 확인해서 9월 달에 적극적으로 매매 구간을 잡았죠. 그런 결과 어때요? 계속 상승 구간 나왔잖아요. 지금도 수익 구간에 있어야지 지금 뭐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단 지금 손실 구간에 있더라도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건 왜 그래요?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금리 관련된 내용이고, 금리는 12월 달에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금리 인하가 이제 끝났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다시 올릴 거야, 이런 내용들은 0%입니다. 0%. 이런 내용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플러스 신고가 종목군들은 계속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당연히 급등락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I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그렇죠? 조정을 줍니다. 근데 이 조정 구간 반등 확인하는 과정, 이 과정이랑 여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그 뒤에 이렇게 시세 나오게 되어 있다. 근데 이 종목군들도 뭐예요? 이미 6월 달에 신고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신고가 낸 거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예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결과는 언제 나와요? 26년, 27년, 28년 이렇게 되어야 수주가 쌓이기 시작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우리가 여기 수급에 대한 부분, 그렇죠? 내용 한번 보시면 뭐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다, 이제 시세 끝났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공매도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공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1월 24일 날에 매매 비중 6.9%예요. 그리고 조정 구간이 있었죠. 두 자릿수 공매도가 잡히나요? 안 잡히죠. 공매도는 무조건 두 자릿수
잡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매매 비중, 그쵸? 매매 비중. 이 매매 비중은 총 거래한 대금, 총 거래 대금 대비해서 공매도 거래가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느냐예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시장에서 순위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종목이에요. 시장 크기로. 그러면 코덱스 200이나 이런 ETF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자들이 사고팔고를 합니다. 시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시장하고의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고팔고를 해요. 즉 LP 물량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두 자릿수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즉 많이 올랐다고 공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들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이 조정은 시장에 대한 문제고 시장은 금리에 대한 문제이니까 금리는 단지 지연될 뿐이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잡고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문제도 지난 금요일 21일 날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등락폭이 커지고 많이 올라왔고, 뭐 오라클이나 이런 쪽은 뭐 망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싹 다 무시하시면 되고, 우리는 딱 하나,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부분만 이해를 하고 있자. 그리고 지금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매수 구간을 어떻게 잡는지 그 내용은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11월 21일, 그쵸? 펩트론 매도했습니다. 그쵸? 36만 9천 원. 근데 결과는 어때요? 오늘 17% 폭락. 왜? 하락을 확인하고 매도를 했거든요. 시장을 확인하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월요일 같은 경우에 24일이죠. 어때요? 장 마감하고 나섭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 2% 상승 마감, 하이닉스 보합권. 국내 증시 계속 조정 중이다. 단 기간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다. 즉 가파른 하락세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빼잖아요. 그럼 바로 반등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적 확인이 다 끝났거든.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셨죠? 애플, 테슬라, 그리고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메타까지 포함해서 모두 실적이 좋아요. 현금 창출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큰 폭의 변동성은 일단 지난주로 끝이 났고요. 12월 연말 들어가기 전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 플러스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주는 소강 상태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기간 내에 두산에너빌리티의 반등 구간이 나온다면 당연히 매수 구간 잡아야 되고, 이게 뭐예요? 주도주다. 그쵸?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주도주만 매매하고 있고, 주도 섹터는 조선, 반도체, 바이오, 원전, AI 관련주 이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결과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이죠.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그쵸? 신고가 매매한 결과 최근에는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지만 151% 7월 달입니다. 내려보시면 7월 초에 188% 수익 구간 터지죠. 신고가에서 터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지만 펩트론 같은 거 하락을 확인하고 매도했습니다. 그런 결과 29% 수익을 냈지만 월요일날 17% 빠졌다는 거 확인하고 매도하세요. 저도 고가에 팔고 싶지만 그거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펩트론 말고 예를 들어서 AI 관련주죠. 로보티즈 이것도 어때요? 매수 매도 101% 그쵸? 한 달 반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쭉 올려서 보면, 자 11월 7일입니다. 어때요? 로보티즈 시장가 매도해라, 다 팔아라. 그런 결과 더 빠지죠. 근데 수익 구간은 101%. 이렇게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신고가 뭐라 그랬죠? 가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지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 번호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조정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조정을 항상 줍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는
금방이라도 막 40, 50, 60 이렇게 갈 것 같았지만 조정을 주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딱 금요일날 하루 조정을 줬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런 결과 17% 빠지죠. 이게 운 좋게 내가 11월 20일 날 고가에 딱 팔았다? 이러면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근데 21일 날 어때요? 36만 5천 원 팔고 나니까 마감했죠. 월요일 날 30만 원까지 빠지죠. 그렇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월요일 날 떨어질 걸 알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금요일 날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렇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시장도 추가적으로 빠지기 어렵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소통방에서 모두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